네, 알고 마시면 더욱 맛있는 와인의 세계, 와인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여기는 콜키지 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인 해설위원 송기범 소믈리에입니다. 오늘은 와인을 이해하고 파헤치는 이야기, 바로 와이파이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경력직 게스트죠. 정식당에서 근무하고 계신 주재민 소믈리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재민 소믈리에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와이너리는 어디죠? 프랑스 최고의 샴페인 하우스이자 유럽에서는 이제 샴페인의 대명사라고 불리우는 드라비에 샴페인 하우스의 와인 4종을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에 오늘 제가 정말로 기대하고 있는 드라비에 샴페인 4종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와이너리의 역사미 그리고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라비에는 1152년 세인트 베르나르가 지은 수도원의 와인 저장고를 기반으로 하여 집안 대대로 가족 경영을 하고 있는 샴페인 하우스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무려 6번째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샴페인 하우스인데요. 이 와이너리를 방문하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응접실의 빨간 의자인데요. 강렬한 듯 따뜻한 이미지의 붉은색 이 소파는 드라비에가 샴페인을 만들 때 가장 메인으로 사용되는 피노누아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실 드라비에는 이 우르빌이라는 지역에서 가장 먼저 피노누아를 식재한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말인 즉슨 그 오래전에 심은 포도나무를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피노누아 품종을 수확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드라비에의 이 샴페인들을 살펴보면은 꽤 높은 비중의 그리고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피노누아 품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면 우리가 조금 믿고 마실 수 있다. 네, 그럼요.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기대가 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포도원을 유지하고 게다가 질 좋은 포도까지 수확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철학에 대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드라비에 와이너리는 자연을 중시하는 친환경 포도 재배와 양조로 유명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비료는 물론이고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말을 이용해서 쟁기질을 하고 지붕에 태양열 발전기를 통해 얻은 전기를 사용해서 와이너리를 꾸려나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틀 또한 재활용 유리를 사용한다거나 100% 식물성 잉크를 사용해 와인 레이블을 제작하는 등 아주 뼛속까지 친환경 철학의 가치를 담고 있는 와이너리입니다. 그리고 혹시 탄소 발자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니, 전혀 처음 들어본 단어. 네,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표시하는 명칭이 이 탄소 발자국인데요. 2016년 전 세계 최초로 이 탄소 발자국 0%, 0.1도 아니고 0%를 기록한 곳이 바로 이 드라비에 샴페인 하우스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탄소 발자국도 0%고 화학적인 비료도 사용하지도 않고 심지어 말로 이렇게 쟁기질 하고 하는 정말로 자연을 사랑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요즘 또 트렌드에 완전히 부합되는 샴페인 하우스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드라비에 철학 너무 멋있는데요. 이렇게 멋있는 송기범 소믈리에님처럼 또 잘생긴 할리우드 스타 중에서도 드라비의 그 철학에 홀딱 반한 분이 계십니다. 네, 바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인데요. 네네네. 평소에도 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스타였다고 합니다. 촬영차 이제 프랑스에 갔다가 드라비의 샴페인을 접하고 이제 맛이나 향은 물론 100% 그 친환경으로 만드는 드라비의 철학에 완전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열렬한 팬이라고 합니다. 역시 그 자연을 사랑하는 그 디카프리오, 그치? 약간의 그 저랑 좀 동질감이 느껴지고 그 위대한 개츠비에서 레오 형이 했던 그 머리랑 제 스타일이랑 약간 조금 굉장히 흡사합니다. 네, 앞에 분위기 안 좋고요. 그리고 드라비에 와이너리는 보틀이 굉장히 특이하지 않나요? 사이즈가 375ml부터 무려 30L까지 되는 사이즈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와인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네. 다양한 버틀 크기가 이 와이너리의 유명한 특징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의 버틀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와인을 만들 때 이 산화 방지를 위해서 이산화황이라는 첨가물을 넣는데요. 하필 이 드라비에 가면 사람들이 집안 대대로 이 이산화황 알러지가 있다고 하네요. 저도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 믿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산화황 없이도 샴페인을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나온 방법이
보통 샴페인을 제조할 때는 이런 750ml 기본 사이즈의 바틀에서 발효와 숙성을 진행하고 다른 사이즈의 버틀로 이제 옮겨 담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통 산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샴페인을 옮겨 담는 과정을 생략하고 처음부터 그 각 사이즈에 맞는 보틀을 제조해서 와인을 만들자라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일화와 특징 때문에 드라피에의 와인이 더욱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일일이 모든 샴페인을 사이즈별로 담아서 제조하려면 꽤 힘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각 병마다 하나씩 수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작업량도 훨씬 많고 각 바틀을 제작하는 비용 부담도 굉장히 상당합니다. 그래서 연간 생산하는 샴페인이 170만 병 수준으로 여타의 다른 대량 생산을 하는 샴페인 하우스에 비해 그 생산량이 좀 적은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고비용 소량 생산이긴 하지만은 이 드라피에 와이너리는 와인의 생산량보다 그 자연을 중시하는 철학이 더욱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정말로 와인 메이커들도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자연을 존중하는 철학을 가진 드라피에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같이 한번 마셔봐야죠. 지금까지 와이너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정말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본격적으로 샴페인 4종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까르투도르 브리부터. 라벨부터가 눈에 확 띄실 겁니다. 일명 골드카드 샴페인이라고 불리는데요. 골드카드는 성공과 행운을 상징하며 그리고 이 골드 라벨은 풍성한 모과 향을 중심으로 여러 과실 풍미와 산뜻한 산도의 밸런스를 자랑하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연말에 선물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네, 골드카드의 그런 의미도 있고 예를 들어 막 갑자기 CSR에서 이런 이벤트를 기획해서 현대백화점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막 새록새록 하는데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까르투도르 브리는 피노누아 품종 80%, 샤르도네 15%, 그리고 메니에를 소량 5%를 블렌딩한 샴페인으로 샴페인의 중점적인 3가지 포도 품종을 다 사용한 샴페인입니다. 어떤 음식이랑 먹으면 조금 그래도 즐길 수 있을까요? 미네랄리티나 산도 또한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샴페인과 가장 매칭이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뭐 캐비어라든가 산딸기 같은 그런 특히 이제 날이 추워지면 딸기가 또 그렇게 맛있잖아요. 편안하게 드셔도 네, 좋은 매칭이 되리라 딸기에 생각합니다. 캐비어 올려서. 그러면 훌륭합니다. 못 참겠습니다. 바로 오픈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라스 주십시오. 약간 향에서도 그 캐비어 특유의 그런 짭조름한 향들이 잘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미네랄리티가 이 향에서도 느껴지는 게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샴페인에서도 굉장히 그 향긋한 과실의 느낌이 굉장히 아로마틱하게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인텐스 또한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느껴지는 이 버블감이 그만큼 섬세하고 버블의 퀄리티? 근데 이게 진짜 굉장히 높아요. 크리미하고 네, 맞아요. 이 섬세한 버블의 터치가 부드럽고 향긋한 과실향과도 굉장히 밸런스가 훌륭한 것 같아요. 활기차게 느껴지는 이 산뜻한 산도가 네. 지금 당장 옆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저는 음식이 없어도 이 와인을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세를 몰아서 두 번째 드라피의 샴페인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란드 쌍드레는 이 드라피의 가장 시그니처 샴페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70년 이상 된 올드바인에서 수확한 포도로만 소량 생산하는 프리미엄 빈티지 샴페인입니다. 품종은 피노누아 55% 그리고 샤르도네 45%를 이제 블렌딩해서 만든 샴페인으로 2010년 빈티지는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도 더웠던 해여서 그 굉장히 잘 익은 과실의 집중도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샴페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샴페인이다 보니까 이 병 모양이 다른 드라피에들에 비해서 조금 다른 병 모양을 갖고 있는데 혹시 이 이유가 있나요? 드라피에 그란드 샌드레는 이 18세기에 제작되었던 버틀 형태를 그대로 따서 만들었다고 해요. 여타의 다른 샴페인 바틀 모양과는 조금 차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7대손 미셸 드라페이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드라페가 추구하는 모든 철학이 담겨 있고요. 특별한 토양에서 특별한 케이스로 재배되는 포도 2가지를 섞어서 만들어서 미셸 드라페가 가장 좋아하는 샴페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연의 철학은 곧 와인은 땅에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때로와 그리고 토양을 잘 담아낸 와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프랑스 사람들은 어떤 느낌일까 기대가 됩니다.
이 샴페인은 드라피에가 가장 중요하게 애정하는 이 피노누아라는 품종을 100% 사용한 네. 샴페인으로 피노누아의 순수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샴페인입니다. 그리고 이 제로 도자주라는 말은 가당, 보당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쌍스프레는 화학 첨가물 중에 하나인 이산화황, 에소트를 첨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프랑스어입니다. 기존 해산물을 즐길 때 저는 가장 추천하는 게 제로 도사주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아무것도 첨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해요. 그래서 모든 음식과도 잘 어울리고 그런 음식에 있던 풍미를 잘 뒷받침쳐주는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런 스타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피노누아 품종 80%, 네, 그리고 샤르도네 품종 20%를 블렌딩한 샴페인입니다. 이 샤를 드골이라는 이름은 드라피에를 사랑했던 그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대통령 중 하나인 샤를 드골의 이름을 따서 만든 샴페인이고요. 프랑스 파리의 공항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워낙 프랑스를 대표하는 이제 이름 명칭이다 보니까 사실 그거를 따서 샴페인의 이름을 정했다는 것은 이미 그 품질의 보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샤를드골 공항, 그렇죠. 예, 거기서 이 드라피에 샤를드골을 끼베 샤를드골을 마시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도 경험해보질 않아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3년 이상 숙성을 시킨 후에 탄생이 되는 와인이다 보니까 모가나 어떤 과실향의 집중도에 플러스로 숙성된 샴페인만이 갖고 있는 그런 또 굉장한 큰 복합미가 같이 느껴지는 와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과나 이제 사과 배향도 물론 느껴지지만 네네. 붉은 캐릭터의 사과향과 약간 체리 같은 그런 신선한 아로마가 좀 더 느껴지고요. 샤를드골 같은 경우는 와인의 머스트 일부를 네네. 오크 숙성을 통해서 조금 더 복합미를 뛰어나게 만든 샴페인입니다. 오늘의 와이파이는 프랑스 샹파뉴 지역의 최고 와이너리인 드라피에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랑에 맞이않는 드라피에를 제가 소개하는 자리가 저한테는 너무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드라피에를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테이스팅해보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덕분에 와인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 많이 알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콜키지 프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친구 추가하시면은 콜키지 프리 검색되는데 친구 추가하셨나요? 이미 했죠. 저희 친구 추가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